네,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부 전문가 발표와 토론 세션은 우리를 좌장을 맡으신 유민봉 사무총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지방자치 30주년 영남권 토론의 좌장을 맡은 유민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토론은 두 분의 발제를 먼저 듣고 네 분의 토론을 앞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동진우 경남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지역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부울경 산업을 중심으로의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고, 두 번째는 김광석 대구정책연구원 대구 라이즈 연구센터장께서 5급 새정부 고등교육 혁신 정책 방향과 시도 역할, 5급 3특 체제에서 대구 경북 라이즈 사업의 과제를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15분씩 먼저 순차적으로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역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방향, 부울경 산업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발제 준비하면서 좀 난감했습니다. 사실 발제를 내용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더라고요. 3년 전부터 이제 부울경에서 산업 경제산업 연구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거나 다른 분야로도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저희가 이때까지 크게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관점을 바꿔서 마지막 날까지 좀 어떻게 발표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재조합을 좀 해보자라는 걸로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요 배경부터 시작해서 각각 챕터에서 제가 조금 주안점으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요 배경입니다. 당연히 이제 지역 균형 발전 혹은 부울경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배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편중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조금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202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에스모글루가 이제 네 가지 펀더멘탈한 경제 성장의 팩터를 얘기하면서 지리와 문화 그리고 제도와 운 이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대비되는 게 운과 제도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최근까지 제가 수도권에서 오신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는 일자리를 따라서 사람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 일자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지역들의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트렌드가 바뀐 건 일종의 운이거든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근데 제가 느꼈던 건 과연 이게 운이었을까?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게 돼서 흘러간 게 단순히 그냥 시대가 변해서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된 건가라는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 인구 집중도를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인구 집중도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집중도가 완화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세종시가 조성이 되고 혁신도시가 내려왔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때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의 속도가 확연히 중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 기간, 즉 파란색 그림의 동일 기간 동안에 부가가치 집중도를 보게 되면 가속화됩니다. 즉 제도적인 노력으로 인구 집중도를 억눌렀지만 그 순간에도 경제력 자체는 수도권의 집중도가 강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세종시에 대한 조성이 끝나고 혁신도시가 완료된 이후 시점부터 도리어 2017년 이후에 수도권 집중도가 강화됩니다. 이때 강화되는 속도의 모양과 부가가치 속도의 모양이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경향성적으로는 비슷한 영향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뭐 일자리를 따라서 사람 가는 게 아니고 사람 따라 일자리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동 경로를 보면 돈 따라 사람 갔다는 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령 우리가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구에만 초점 맞춘 정책을 펼쳤지만 실제 수도권에 집중됐던 경제력의 편익 때문에 인구가 편향됐다. 이게 이제 양적 팽창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양적 팽창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었느냐? 질적 편중을 보시면 조금 더 심각합니다. 스타트업, 혁신성장 기업, 사실 지역에서 수많은 광역지자체들이 혁신성장 기업을 만들기 위해 혹은 스타트업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상 현상 자체는 60% 이상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고 지금 이 혁신형 기업들의 지도 분포를 보시게 되면 충청도까지 내려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모두의 4대 팩터에 대해서 지리와 문화를 같이 언급드렸는데 재밌는 점이 저 경기도 남부 지역부터 충남 지역까지가 제가 알기로 다 평야거든요. 산이 별로 없어요. 다 지금 지리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제 수도권의 혜택을 누리고 싶은데 수도권 규제라든지 수도권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에 평지로 연결된 충남권이나 충북권으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실제로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양적 측면보다 훨씬 많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즉 여전히 그들의 말처럼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으니까 일자리 오지 않나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대담 때 투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거와도 지금 이런 부분을 상관관계를 보시게 되면 투자 지역의 총 투자 성장률과 GRDP 관계의 성장률 간에 보면 양의 관계입니다. 거의 1의 1직선입니다. 투자하는 대로 성장률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일구간 양양이 있는 일구간의 상위 구간에 있는 지역들이 성장률만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1로 봤었을 때 투자가 이제 증가한 속도, GRDP가 성장한 속도를 지수화시켜 보면 조금 더 완전한 일직선의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고 지금 위쪽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두 개 집단이 나눠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 안에 있는 거는 수도권과 충청권인데 원 밖에 있는 동남권, 대경권, 전라권이 옹기종기 비슷한 모양으로 뭉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도권 집중화라는 게 우리가 뭐 사람 따라서 일자리가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이 뿜어냈던 경제적 편익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됐다고 보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 같고 그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의 투자가 확장됐다는 점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행정법과 행정구역상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충청권의 북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충청권이 혜택을 받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아마 충청권 내에서의 지역 내 불균형을 좀 유발했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수도권의 확장된 결매 충청권까지가 수도권이 돼버렸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의 주요 배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가 바뀌었다. 단순히 시대의 운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수도권 집중화가 더 가속됐다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를 도와주고 있었던 제도적 요인이나 생산성적 요인을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의 테마로 5국 3특의 초강역권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들이 완전히 새로운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시초로 시작된 게 2000년대로 알고 있는데 그 200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로 이 키워딩이 크게 달라졌다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좀 보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떤 하나의 속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는 건 거점의 집적 효과를 강화하겠다라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제에서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해 어떠한 공간에다가 발전 전략을 입히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거점의 집적 효과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 사실 시대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키워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주제 자체가 집적 효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이유가 이런 집적 효과가 실제로 어떤 이론들이 있고 그게 부울경에 적용했을 때 부울경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서론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집적 효과의 이론적 배경 및 사례입니다. 사실 이 집적 효과라는 게 일종의 퍼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적 효과를 너무 강조하면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당위성이 됩니다. 수도권이 잘 집중되어 있어서 경제력을 뿜어내고 있는데 굳이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실제로 수도권에서 만나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도 불행해지고 너희들도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럼 실제 그 말 자체가 현상적인 얘기냐, 이론적 배경이 있다는 거죠. 원래 수위 도시에 대한 집중의 이론과 사례를 보게 되면 도시는 그 자신의 최적의 효용보다 항상 과밀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 이론적으로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지역 간의 어떤 이동을 하게 되다 보면은 가장 효용 함수가 낮은 도시, 그러니까 규모가 가장 작은 도시와 큰 도시 간의 계속 이동과 이주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도시 간의 효용이 똑같아지는 지점에 정지를 하게 되고, 그 점에서 정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 곡선의 도시 최대 효용 그 끝점보다 훨씬 내려가 있는 점에서, 즉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점에서 균형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균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비효율적인 균형이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EU도 보시게 되면 EU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이 아니라 EU의 수도권 지역들, 주황색이죠. EU의 수도권은 아니지만 메트로폴리탄 지역들, 보라색입니다. 초록색은 비수도권 혹은 메트로폴리탄이 아닌 지역들로 노동 집중도를 나눠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럽의 15개 국가가 전부 다 수도권으로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결과가 있더라.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고 이 부분들을 자연적으로 놔두게 됐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점에서 균형이 정착될 수 있다. 이건 아마 국가 전체적인 성장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론적인 형태로 지표가 나오느냐? 지금 보시는 전국 소비 대비 지역 소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소비가 그냥 소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수도권 소비 얘기할 때 우리는 문화의 중심지다. 우리는 뭐 실제로 대규모 소비를 할 수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오게 되면은 지역이 누리지 못하는 소비를 한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 비중을 구해봤습니다. 전체 소비 대비해서 편의성, 문화나 이제 예술, 뭐 이런 복지에 관련된 어떤 소비들의 비중을 제가 나눠가지고 비중을 구해봤는데, 실제 17년부터 21년까지 부울경의 해당 소비가 줄어든 건 사실인데 딱히 수도권이 편의적인 부분의 소비 비중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실제 수도권에 올라가서 어떤 상승된 편의성을 누리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일정한 편의성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 파란색이 동식입니다. 동식이를 보시게 되면 부울경 보라색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비슷하게 가는데 수도권의 경우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소비와 다르게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제가 짜그라들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림이 안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제 수도권에 올라가서 수도권에서 얘기하는 문화나 뭐 편의 시설을 누리는 정도보다 거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왜 수도권으로 모이느냐? 결국은 임금 경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스페인의 사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드리드와 세비야, 산티아고를 비교했었을 때 마드리드에서 살고 있는 고임금자가 만약에 세비야로 이동했을 경우에 저 점선 주황색처럼 임금 경로가 하락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내가 설령 편의성의 수준을 많이 증대시키지 못하고 거주 비용을 많이 지불한다 하더라도 내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거야라고 개개인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실제 효율적인지는 모르겠고, 그게 이제 또 불교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술 발전입니다. 아까 AI다 이런 첨단 기술도 발전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기술 발전조차 수도권 중심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직선의 선형을 보시게 되면 18년과 21년에 첨단 산업 임금 대비해서 청년 인구 순이동 관계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급격하게 증가했다. 즉 첨단 산업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동률이 더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부울경 집적 효과에 대해서 이런 이론적인 배경으로 부울경 집적 효과를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GRDP 성장률이나 영남권 내 동향을 보시게 되면 노란색 선을 보시면 사실 최근에 영남권이 조금 많이 호전했습니다. 성장률이. 근데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기 변동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조선이나 방상의 어떤 산업 경기 변동이 올라가면서 구조적인 부분을 이겨낼 정도로 성장률이 많이 나왔다는 건데, 그 이전까지의 어떤 추세적인 부분들,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점이 문제이고, 이거는 우리의 경기 변동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됐을 때 얼마든지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 제조업 주요 비중을 봤냐면 보통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서비스업 수도권이 세고 주력 제조업 비수도권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투자의 방향성이라든지 수도권의 집중성 강화가 실제 주력 제조업 내에서도 부가가치 비중이라든가 노동 생산성이 역전되는 결과를 나왔다. 단순히 지금 서비스업이 발달돼서 수도권이 축진되는 게 아니다. 주력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도 이쪽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그림으로 제가 부울경과 수도권의 집적 효과를 비교해봤는데 첫 번째는 부가가치와 임금 간의 관계입니다. 실제 부울경 제조업의 부가가치 임금은 임금이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 대비해서 낮은 부가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체들이 비용을 더 많이 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이 직선에 만약 그또저 부울경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일직선에서 쫙 퍼져 있는데 똘똘 뭉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왼쪽에 가장 오른편에 있는 게 조선업입니다. 조선업 빼면 사실상 우리 지역은 굉장히 영세한 지역으로 지금 됐다라는 거고 이걸 노동 생산성으로 바꿔서 봐도 수도권은 밑에 있는 가로축 즉 산업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부울경은 산업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노동 생산성이 어느 지점에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갑니다. 여기에 가장 이제 오른편에 있는 저점이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을 빼게 되면 더 강한 역유자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역에서 산업 규모를 키워도 노동 생산성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 기업 규모가 구조적으로 정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총요소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지금 중위 그룹의 어떤 생산성 격차보다 선두 그룹의 생산성 격차가 더 큽니다. 이게 제조업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조업 내에서 고부가 가치를 달성할 수 있고 기술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혹은 수도권과 부울경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 시사점들을 세 개로 요약하면 이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우리가 집적 효과가 굉장히 낮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단일 거점의 대도시에서 다해 거점의 연계 발전을 가야 되고 이걸 위해선 대도시나 앵커 기업이 이전해서 고급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문제입니다. 보시면 2007년부터 18년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화지수의 평균입니다. 각각 지역의 특화지수의 1, 2, 3등이고 2010 제가 대구 쪽은 새로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21년도에 이제 부울경과 수도권을 보시게 되면 요 순위를 비교해 보시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1, 2, 3위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즉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각 지역이 구조고도화 사업을 했다, 뭐 서비스업 변화시키겠다, 기술 개발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겠다 했지만 실제로 순위가 1, 2, 3등 내에서 바뀌었을 뿐이지 특화 순위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은 산업 구조 변화를 단일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계 협업이라든가 중앙 지원 같은 외부 충격이 없이는 계속 이대로 갈 것이다.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R&D 투자입니다. 전국 R&D 투자의 경향성, 이 그래프가 양이 아닙니다. 투자를 1% 했을 때 얼만큼 GRDP가 몇 % 성장할 것인가라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금융위기, 제조업위기, 코로나위기, 경제위기에다 변동을 겪으면 겪을수록 R&D 투자에 대한 계수는 올라가는데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올라갔다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R&D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의미인데 실제 권역 간의 R&D 투자의 추이를 보게 되면 수도권이 계속 올라갑니다. 거의 과반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 지금 권역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지자체 개별적으로 R&D 투자를 대응한다. 과연 이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에너지 산업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대담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실제로 2006년 때부터 전 세계의 전력 대비 신재생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거는 아마 신재생 중심으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거고 신재생 중심의 한 기술 연관 산업들이 계속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전국 어떤 자료를 봤었을 때 경제 성장률과 에너지 소비 생산 간의 관계를 보면 거의 개수가 1에 가깝습니다. 에너지를 공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실제 경남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제조업 대비해서 전력 소비를 보시게 되면 전국보다 훨씬 기울기가 급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역의 경남 지역의 제조업들은 전력 소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느냐에 따라서 제조업 생산 지수가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남만 얘기했지만 이거는 부산, 울산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 간에서 공통적 협업 사항을 삼고 이걸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첨단 산업의 전환의 문제까지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반드시 공동으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 연계 방향입니다. 기능적 연결은 기존의 방향입니다. 이거 수도권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A 산업, B 산업이 있으면 알파 지역이 서울, 베타 지역이 경기도의 뭐 평택이나 수원, 감마 지역이 나머지 충청권이나 경기도 외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산업 연계 방향이 뭐 연구, 개발, 기획, 홍보 이런 모든 헤드쿼터 기능은 서울이 담당하고 거기에서 완성품은 이제 주력 제조업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담당하고 그 외곽은 또 외곽 지역이 담당하는 식으로 기능적 연결을 하는데 이 기능적 연결 방법은 지역이 원형으로 퍼져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불경처럼 이제 약간 직선으로 가로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끼리 뭐 솔직하게 한 얘기인데 누가 헤드쿼터 안 하고 싶습니까? 어느 특정 지역 보고 너희만 헤드쿼터하고 우리는 이제 매뉴팩처만 할게 납득할 수 있는 지역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돌아다녀 봐도 다 지역마다 대학들이 있고 전 분야가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지역 헤드쿼터를 몰자 효율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헤드쿼터를 지역이 어떻게 나누느냐 기능 안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지역 산업의 어떤 연계 방향이 결정될 거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 예시인데 예를 들면 이제 대학이 많은 부산 양쪽으로 대학이 많은 부산 같은 경우에 기초과학을 한다면 실증 테스트 베드는 다 경남에서 하고 조립형으로 해가지고 크게 실험을 대형으로 해야 되는 건 울산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헤드쿼터 기능을 분리하지 않으면 아마 협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생각이고 사실 이거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죄수의 딜레마였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뭐 죄수 두 명이서 서로 협동할 수 있으면 제일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데 배신을 했을 때 편익이 더 크니까 서로 배신하게 되더라. 근데 여기서 주안점은 뭐냐면 이 죄수들이 바보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죄수의 딜레마를 만드는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수들을 서로 의견을 못 나누게 만들고 그 죄수들 간의 그 취조를 하는 형사가 서로 다른 정보를 찔러줍니다. 이쪽의 죄수한테는 야 B 죄수가 너 죄를 털었다더라. A 죄수한테는 또 이제 B 죄수한테 A 죄수가 너 죄를 털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상호 신뢰를 깨트린 상태에서 죄수의 딜레마가 성립을 하거든요. 어쩌면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 광역권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보다는 약간 광역지자체별로 협력을 할 수 없는 제도적 형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 간의 연계에서 항상 파열음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재조립할지에 대한 부분을 지역이 스스로 좀 생각해야 차후에 어떤 집적 효과를 조금 더 갱신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약간 좀 많이 지났는데 발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동진우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영남권이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데 지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영남권의 산업도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고 그 위기의 원인이라든지 등등을 아주 자세히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발표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석 대구 라이즈 연구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라이즈 센터 김광석입니다. 예, 제목은 새 정부의 고등교육 혁신 정책 방향과 시도에 관련해 주로 이제 라이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라이즈는 교육부가 기존에 대학별로 각각 지원하던 그런 사업들을 좀 묶어가지고 지자체에 위임해서 지자체의 산업 정책, 일자리 정책 이런 거하고 대학에 지원하고 같이 엮는 그런 하나의 좀 정책 흐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올해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에 있는 서울인 대학도 다 이 라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정부 들어와서 이 라이즈 사업을 좀 바꾸겠다. 현재는 광역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초광역으로 좀 묶는다든지 좀 약간 변화를 주겠다. 이래서 이제 그런 변화 방향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 우리 시도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차피 또 앞에 우리 뭐 이 시도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그런 것도 하셨지만 사실 이 정부의 방향에 당장은 또 우리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맞춰서 또 사업을 따내고 또 더 지원을 받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이런 쪽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목은 뭐 그렇지만 밑에 부제에서는 5극 3특이라 잘 아실 겁니다. 뭐 수도권, 또 이 대경권, 또 이 뭐 동남권, 중부권, 또 호남권 이래서 5개, 뭐 4극 3특이라는 말도 수도권을 뺀다는 말도 있는데 일단은 현재 그 국정 뭐 계획에는 보면 5극 3특이라 돼 있고 이 5극 3특 이 체제가 이제 본격화될 때 우리 라이즈 대구 경북 라이즈 시도가 통합된 라이즈 현재는 뭐 대구 라이즈 따로 경북 라이즈 따로인데 이 통합형 라이즈에서 어떤 과제를 할 것인가를 한번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예, 새 정부의 이제 국정 운영 계획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크게 이제 뭐 123개의 과제 중에서 49번, 55번에 보면 이게 이제 뭐 이 지역 균형 발전 하는 내용이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의 하나의 거점으로 그 대학 그러니까 이제 이 거점 국립대 우리 뭐 대경권의 거점 국립대 하면 경북대 사실 경북대가 지금은 시도 나눠져 있지만 시도 나눠지기 전에는 결국은 이제 영남권의 또 대구 경북의 가장 거점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좀 그런 체제로 이제 이 대학이 중심을 잡고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체제를 가겠다 하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번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뭐 약간 교육 쪽의 내용인데 거점 국립대를 뭐 해서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겠다. 아직 뭐 10개가 어딘지 안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대, 뭐 부울경 같은 또 부산대 이런 뭐 그림이 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이즈를 시도 단위의 라이즈를 좀 이 광역으로 초광역으로 확대해서 이 국립대 중심의 이 지원을 하고 사립대하고 또 이렇게 동반 성장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체제를 가져가겠다 하는 게 정부의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또 12대 중점 과제 중에서 그 교육 뭐 고등교육, 대학 교육하고 관계된 거 보면 그 6번에 이제 인구 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 균형 성장, 균형 발전인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좀 높여 가지고 이 지역의 혁신, 산업 혁신 이런 것을 이제 주도하겠다. 결국은 이제 지역에 교육이 없이는 진정한 이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결국은 학생들이 다 진학하기 위해서 서울 가고 취업하기 위해서 경기도 가고 결국은 지역에서는 사실 이게 뭐 이게 좀 그렇지 못한 인재들만 남아가지고는 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게 정부의 진단이고 또 뭐 지역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또 12대 중점 전략 10번에 보면 자치분권 기반의 5급 3특 결국은 이제 이게 이 초강력 단위로 해서 이 그 권역 내에서 지자체가 협력하고 산업간이 연계하고 SOC라든 이런 것을 이렇게 시도 단위가 아니고 이렇게 초강력으로 묶어야지 그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정부의 구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은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 그러면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서 지역 주도형으로 그러니까 초강력 기반의 지역 주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또 이 5극 3특 체제하고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5극 그러니까 경상권의 그 거점이 되는 대학 그 대학과 연계된 사립대학하고 연계된 또 기업체 인재 이런 것을 하나에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좀 초강력권하고 연계된 그 라이즈 재구조화 이런 그러니까 아직 뭐 정부에서 그 어떻게 라이즈를 재구조하겠다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뭐 최근에 저도 한번 교육부 계시는분한테 여쭤보니까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봐야 알겠지만 이 분명한 것은 이제 결국 현재 시도 단위의 라이즈를 좀 초강력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대구 경북의 뭐 그 현황을 좀 적어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대구 예를 한번 들어보면 대구에 졸업하고 이 자료는 이제 2023년도에 고용정보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2021년도 패널을 한 2,000명 정도 패널을 구성해가지고 당신이 나온 고등학교, 대학교를 비교해 보니까 저 왼쪽의 그림은 그 대구에서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지나간 비율이 66%인데 한 15년 정도 14년을 지나니까 61% 줄었습니다. 줄고 대신에 서울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또 기존에 경북으로 가던 학생들도 이제 뭐 다른 뭐 이 부산 쪽에 또 이 경남, 전남 이런 쪽에 약간 분산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만큼 이게 이 좀 이 지역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인구 위출이고 어떻게 보면 또 지역 간 교류인데 이 좀 지역에 있는 비율보다는 좀 외지로 가는 비율이 증가했다. 이게 뭐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역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취업을 어디 하는가를 한번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존의 지역 왼쪽에 이제 2007년 자료는 지역 대학 졸업해서 지역에 취업하는 비율이 72%인데 오른쪽에는 62%. 그다음에 경기도가 이제 1%에서 4% 늘었고 수도권도 늘었고 뭐 이렇게 좀 이런 그러고 이제 이 기존에 뭐 경북으로 이렇게 대구보다 경북에 여러 가지 큰 기업들이 많으니까 일자 찾아서 가는 또 전남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이렇게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서 서울로 취업을 위해서 또 외지로 가는 이런 현상들을 좀 이게 줄여보자 해서 이제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라이즈를 또 뭐 계획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여기 이제 그 대구시의 그 2024년 기준에 그 인구의 순이동인데 주로 20대 19세부터 30세 사이의 인구를 한번 해보니까 그 주황색 부분이 가장 긴데 한 2,8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주로 이제 그래프가 위로 해야지 이제 이게 유입인데 밑으로 하니까 유출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25세에서 27 사이가 가장 유출이 심합니다. 그만큼 이게 저 말은 이제 일자리 때문에 이제 취업 때문에 밖으로 나갔다 결국은 이제. 근데 또 고용 정보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일자리 때문에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비율이 한 1% 정도. 1%가 못된 게 젊을 때 나가면 거의 평생 안 돌아온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이 뭐 결국 취업이라 하는 것이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인구 증가라든지 뭐 역동성이라든지 산업 기반을 좀 아주 이렇게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게 위에 그래프는 이게 위에 노란 선은 이게 전국의 그 학령 인구고 밑에는 우리 대학 지역인데 한 2030 한 5년 되게 되면 거의 그래프가 이게 전국이나 지역이나 뚝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부터 한 10년이 좀 못 되는 시기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학이 이제 더 위기 상태가 되고 거의 뭐 경북 뒤에 나옵니다만은 경북 같은 자료는 거의 한 2040년 되게 되면 현재 대비해서 한 반 정도가 주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반 정도를 못 채우는 대학이 망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기업체도 그만큼 더 이렇게 인력이라든지 인력의 질도 그렇고 뭐 산학 협력할 대학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고 또 우리 대구는 라이즈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 10개인데 경북은 또 이 33개 정도가 있습니다. 33개인데 그만큼 또 이게 학교의 학과 수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또 학교 수가 또 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또 이렇게 그 있다 하셨고 그리고 앞에 이제 우리 경남연구원의 박상민 발표하실 때도 대구는 기존에 이제 지금 주력 산업이 섬유 대구 가끔 뭐 대구 떠올리시면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밀라노 프로젝트 섬유 산업 활성화하고 또 두 번째가 이제 금속 가공 뭐 기계 금속 트레일러 기계 부품 뭐 이 금속 깎는 거 이런 걸 공작기 이런 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아까 뭐 좋은 제지라든지 의료 정밀 특히 요즘은 이제 첨단 의료 복합 단지 때문에 이제 의료 정밀 쪽 상당히 좀 비중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비중이 가장 큰 거는 종사자나 사업체 수나 가장 큰 거는 섬유이기 때문에 근데 섬유가 이게 비중은 크지만 고용 효과가 적고 아주 넓은 공장 가도 몇 명이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젊은이들이 또 섬유 업종에 또 선호하지 않고 또 외지로 가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산업 특성을 볼 때 좀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업종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좀 뭐 미래차라든지 좀 이게 아니면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좀 고부가 산업을 좀 이렇게 육성해서 그 지역 졸업생들이 그 산업체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라이즈의 이제 우리 대구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뭐 결국은 이 산업 기술 인력이 또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전국 대비해서 부가가치가 또 이게 과거에는 사실 뭐 경북도 구미 포항 뭐 여전히 세기는 세지만 과거만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기술 인력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좀 아주 적극적으로 공급해가지고 그 양성해서 공급하는 이런 전략들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경북에서 이제 공동적으로 대구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산업은 인력이고 뭐 인력을 결국은 대학에서 잘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 라이즈는 이제 4대 프로젝트 17개 단위 과제인데 이 뭐 크게 보면 이제 프로젝트 1번에는 3개 단위 과제가 있습니다. 1번 프로젝트는 이제 지산학 연계해서 대학 교육을 혁신하는 거. 결국은 이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하고 대학 교육 혁신을 연계하라. 그러니까 기존에 교육부가 대학 교육 혁신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공모도 하고 좋지만 결국 이제 지역 산업하고 약간 좀 괴리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라이즈에서는
지역 산업하고 연계해서 교육 혁신을 하락하는 게 이제 뭐 특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5대 미래 산업과 그 인재 양성을 연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섬유라든지 트레일러라든지 기금속 그런 것보다는 이 헬스케어라든지 로봇, 반도체, 또 미래차, 또 ABB, AI라든지 블록체인 이런 그 좀 미래형 산업들을 뭐 다른 시도와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산업들의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에 공급해가 산업이 이제 유착이 되는 것이 이제 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민선 8기 들어와서 뭐 홍준표 시장님 오셔가지고 상당히 이 5대 미래 산업 쪽으로 기업 유치라든지 산업 단지라든지 기업 지원 이런 것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구시가 이런 5대 미래 산업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니까 대학도 거기에 맞는 인력을 기르는 것이 결국은 이게 시너지가 날 것이다. 결국은 뭐 이 엇박자가 나게 되면 결국은 효과가 반감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이제 요 라이즈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역 기업 협력인데 주로 이제 산학 협력 내용들 기존에 그 링크라든지 RIS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요 3번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고, 네 번째는 그 지역 사회 혁신을 위한 뭐 리빙랩이라든지 아니면 또 동승로가 과거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 침체돼 있는데 동승로를 대학 캠프 동승로 빈 상가에 이제 대학 캠퍼스를 세워서 이렇게 좀 활성화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북은 또 이게 뭐 4대 프로젝트 17개 단위 가집니다. 뭐 틀은 비슷하긴 하지만 첫 번째 KUCT는 이제 1대학 1시군 이래서 이제 그 대학이 없는 시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령이라든지 봉화라든지 이런 약간 좀 그 인구 감소 지역은 대학이 없는데 그 대학에 없는 대학에 그 있는 그 대학이 많은 도시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게 도시 특성에 맞는 그 지원 사업들, 인력 개발 사업들 뭐 아니면 산업 육성 그런 것을 하는 게 그렇고, 두 번째 K 아이디밸리는 주로 이제 산업 특화 산업하고 지역 대학의 인재 양성하고 연결하는 그런 문제, 또 K 세 번째는 그 공유 대학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지역민 네 번째 K 러닝은 평생 교육, 직업 교육, 해외 인재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주로 인력하고 산업하고 그 키우는데 많은 이 과제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구 경북 사업의 뭐 공통점이기도 하고 문제점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 사실 이게 뭐 전국 단위에서 보게 되면 대구 경북은 그만큼 좀 파이가 작고 경제 규모라든지 거의 뭐 대구 같은 경우는 한 3%, 4% 뭐 요 사이쯤 되는데 작고 하기 때문에 시도 간에 좀 이게 통합을 해서 여러 가지 산업 규모를 키우고 시도 간에 이 대학도 서로 좀 연계해 가지고 뭐 각자 할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시너지가 날 부분들은 같이 하자 하는 게 이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이게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또 이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체제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짜고 아직 뭐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총학력 단위의 밸류체인 가치 사슬을 연계해 가지고 시도 따로가 지금은 뭐 시 안에서 이제 이게 밸류체인이 있고 나름대로 또 도안이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는 좀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이 시도 간에 통합해서 크게 대경권에 이제 정부가 뭐 SOC도 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하고 이 라이즈하고 같이 이게 좀 연결하게 되면 좀 그나마 좀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진 방향은 이 대구에는 그 주로 이제 라이즈가 한 5대 미래 산업 형식으로 이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앞에 이제 뭐 5개 산업 중심으로 이제 이 라이즈 그 과제가 짜져 있고 인력이나 기업 지원이나 이런 게 짜져 있고, 경북도는 8대 메가테크 산업으로 이게 반도체, 2차 전지, 미래차, 바이오 백신, ABB, UAM, 메타버스, 로봇, 원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하고 전기차, 미래차, 반도체도 비슷하고 또 사실 구미는 반도체가 있지만 이 또 대구는 반도체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뭐 디지스트에서 반도체를 좀 연구하긴 하는데 아직 이게 그 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잠재력은 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도체 분야, 또 로봇 분야, 또 이게 바이오 백신하고 헬스케어, 천목 단지하고 약간 또 접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 같은 부분들을 좀 엮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짜게 되면 이 각 또 이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좀 이거 미래차, 미래 모빌리티, 대구의 미래 모빌리티, 경북의 미래차를 좀 이 밸류체인 관점에서 엮게 되면 어떤 그 뭐 이
모양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미래차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연구 개발은 대구의 ABB 기술, 또 경북의 미래차, 2차 전지, 포항의 이런 여러 가지 결합, 결국은 이제 미래차라는 것이 결국은 전지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배터리 모터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걸 결합하게 하고 대구에 또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 테크노파크 국가산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연계하게 되면 하나의 좀 연구 개발 분야에 좀 약간 시너지가 생길 수 있고 또 이 경북에 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영천, 포항 이렇게 경주래가 이렇게 상당히 그 벨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생산 부분하고 대구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게 뭐 이 기존에 이제 이 자동차 부품 기업들, 트레일러 기업들하고 연계해가지고 한번 하게 되면 연구 개발이 생산과 테스트베드로 연결될 수 있는 밸류 체인이 될 수 있는 뭐 이게 그런 그 아직 대구 경북에 완성차 업체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앞에 뭐 울산이나 이렇게 뭐 큰 그런 업체들은 없지만 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야들에서 이제 밸류 체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하고 2차 전지 분야에 이제 이게 전기차하고 미래차하고 모빌리티 분야에 이제 대학을 한번 어떤 대학의 강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봤는데 경북대학교에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전장 부품 또 전자 컴퓨터라든지 배터리 이런 부품하고 구미의 기업하고 산하 협력한다든지 현재는 뭐 이게 라이즈에서는 시도 단위로 활약하기 때문에 경북대학교가 구미 있는 기업하고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뭐 그냥 해도 되는데 지원을 못 받고 하든지 말든지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 통합이 그 초학력 체제가 되게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볼 수 있고 또 개병대학교의 여러 가지 학교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기업들 뭐 영남대학교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하나의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대학 간의 좀 통합 형태의 산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로봇 분야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경북도 이 반도체 분야도 이게 뭐 결국 이게 반도체가 결국 로봇의 핵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로봇의 2차 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강점을 좀 결합한 그런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헬스케어 분야도 이제 대구의 첨단 의료복합 단지도 원래 할 때는 대구 경북 그 첨단 의료복합 단지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로 대구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또 안동에 있는 바이오 백신 뭐 이런 그 신약 개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거하고 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더 큰 이렇게 또 포항의 가속기라든지 R&D 기능하고 포항공대의 포스텍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는 이제 이게 그 초학력 그 밸류체인 관점에서 이제 시도간 대학의 연계, 산업 연계 이런 거 했는데 그러면 이 대구 경북의 라이즈가 초강력화, 재구조화 되었다 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는가를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제안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는 뭐 이게 라이즈가 시도 간에 경계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어려운데 이 초강력화가 되게 되면 좀 대구 경북 통합을 해서 그 어느 대학이 가장 특성화 되는가?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시도 단위로 되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뭐 계명대가 요 분야, 경북대는 이 분야 이래 되는데 사실 이게 더 큰 단위로 묶게 되면 더 큰 단위에서 정말 경쟁 있는 대학을 좀 특성하고 할 수 있어가지고 더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도 단위보다는 좀 더 넓은 단위의 그 비교 우위를 가진 대학이 특성화하고 또 이게 주도하고 참여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필요하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또 협력적 거버넌스 사실 이게 뭐 뒤에도 이제 제가 좀 그 내용은 조금 있지만 이 만약에 이제 이 대구 경북 라이즈가 통합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로 이제 대구 라이즈 여러 가지 시의 이제 조직하고 도의 조직하고 또 대구에 이제 이 라이즈 센터 도센터 합쳐 가지고는 사실 이게 금방 일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게 이제 이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미리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 아직 이게 교육부에 이제 구상이 나오게 되면 이게 좀 구체될 건데 아직 그렇지 못해 가지고 그냥 뭐 간단하게 적었는데 또 뒤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제 그 미래 산업 전략 산업하고 이제 그 연계하는 부분 결국 이제 꼭 대구의 5대 미래 산업으로 키운 인재가 경북의 이제 메가테크 산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반대도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넓은 차원의 인력 수급. 그러니까 지금은 이 대구를 하나의 바운더리로
몇 명이 필요한지 어떤 업종에 몇 명 이런 걸 하는데 이게 결국은 그것도 꼭 이게 대구 키우더라도 뭐 여러 가지 경북에 구미, 포항, 경산에 이렇게 취업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좀 초강력 차원의 그 인력 수급 동기화 이런 것을 좀 그 계획을 짤 필요 있다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좀 공유대학 문제 특히 뭐 이 학생이 줄게 되면 결국은 학과 줄고 교수 줄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제 이게 좀 한꺼번에 필요가 있고 또 현재는 이제 시도 단위의 이제 성과 지표인데 이것도 통합적인 성과 지표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한번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인데 이 아직 앞에서 우리 그 뭐 이거 토론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이제 특별 지방 요거는 아닙니다. 예. 요 마지막에 내용이 이제 이게 특별 지방 자치단체하고 라이즈 센터 간의 연계 부분인데 아직 이게 뭐 이 통합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시도 통합이 되고 부울경이 통합이 된다 그러면 이 뭐 사실 이런 문제는 고민할 게 없죠. 그냥 체제로 그냥 쭉 가면 되고 하나의 이제 이게 이 체제로 이 라이즈도 통합 완전 이게 화학적 물리적 모든 통합을 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실 이게 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라이즈가 이제 지자체도 20% 매칭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북도가 매칭한 돈하고 대구시가 매칭한 돈이 다르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계산이 복잡해지게 되면 협력이 이제 이게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좀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 문제, 결국은 이 공동의 인력 문제, 산업 뭐 기술 개발 이런 것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기능으로 좀 이렇게 이관하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SOC, 교통, 상하수도 도시계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대학 기능이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의 그 뭐 정책들, SOC 정책들, 도시정 이런 것들 연계하게 되면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예.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광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표에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고등교육, 대학은 그동안 교육부에서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사례에서 이제는 시도로 상당한 부분을 이양해 준 상태입니다. 시도로서는 과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이 되겠고 그것도 지난 정부에서는 17개 시도의 경계로 이 고등교육과 지역 산업을 연계시키는 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면 새 정부에서는 그것을 광역권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더욱 그 시도의 대응이 약간의 불확실성과 긴장과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 여러분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에 네 분이 토론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김용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또 한 분은 김상락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새 정부 고등교육 혁신 정책 방향과 시도 역할에 대해서는 장후은 부산 라이즈 혁신원 전략기획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으로는 경상국립대 김봉조 기획처장 및 라이즈 사업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우선 김용현, 김상락 두 토론자분께 5분 정도로 간략하게 토론의 핵심 내용을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연구원에서 왔습니다. 김용현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우리 동진우 박사님 토론을 또 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어 그럴 텐데 경상북도 라이즈 센터를 사실 제가 2년 반 동안 하면서 그쪽도 이제 김광석 박사가 발표했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 간략하게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진우 박사님 발표가 주로 오늘 사실은 영남권 관련된 어떻게 보면 토론의 발표인데 물론 이제 지사님, 시장님, 대구시하고 우리 경상북도 지사님 안 오셨기 때문에 약간 불경, 대구, 경북 따로 이렇게 논의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우리 동진우 박사님 발표에다가 플러스해서 영남권 차원에서 한번 토론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은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앞서 우리 시장지사님 말씀과 같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인데 사실은 동진우 박사님이 약간 통계도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관계를 보면 추세를 보면 특히 인구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 생산성 지표가 추세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2020년 전후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고착화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게 더 이상 이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는 이 통계 지표를 보면 거의 임계점을 넘어왔다, 거의 불가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격차가 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시장님, 지사님 말씀이 재정자치라든지 그다음에 분권형 개헌론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시점에 와가지고 소멸 지역도 많은데 사실 이 부분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독자적으로 지금 생존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법으로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얘기고요. 46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그래갖고 좀 제시를 했는데 지금 대경권하고 부울경권을 보면은 인구를 보면 약 1,285만 명, 좀 오타가 났는데 1,285만 명 정도고 전국의 25% 정도 차지하고 생산성 GRDP 같은 경우는 약 22.2% 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초강력권의 협력 관계로서 우리 지역의 제조업이 강한 어떤 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산업 고도화로 전략을 갈 것이냐. 앞서 우리 동진우 박사님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부울경 쪽에 얘기를 있었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부울경이 가지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수소 산업과 같은 강점이라든지 또 경북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방산 원전 이런 부분이 실제로 좀 시너지 효과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70년대, 80년대 보시면 대구 같은 경우 섬유,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 신발이라든지 창원 기계, 울산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사실 그때로 보면 지금보다 산업적으로 측면을 보면 오히려 더 지역 균형 발전이 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지역의 어떤 경쟁력 강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신성장 산업을 예를 들어 새로운 어떤 산업 이런 부분을 지역 거점별로 물론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지역도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그래도 핵심 거점을 마련해 가지고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동진우 박사님이 지역 특화 지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각 도시별로 해서 도시화 경제라 그래 갖고 지역의 특화 분야를 해서 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5개의 권역이 모여갔을 때 그게 지역화 경제로 외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 경제 효과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게 이제
뭐 47페이지 그런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라이즈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도 사실은 경북이 사실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수도권 위에 제일 많은데요. 특히 대구 인근에 경산에 대학이 10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생활권은 대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라이즈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과 지표라는 것이 지역 정주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생활권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게 달라서 이런 부분을 대구 경북도 물론 이제 그런 지금 인재 양성과 관련된 그 체계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여기 부울경하고도 사실은 대학 간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뭐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주 기반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시장님, 지사님 말씀이 많았는데 대구 경북의 신공항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영일만항, 부산항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연계해서 글로벌로 좀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또 강력철도와 관련된 부분도 좀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보시면은 그 뒷페이지 48페이지에 보시면 동남권이 대구 경북하고 부울경이 이 SOC 부분 초강력 연결 전철망을 좀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부터 논의가 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시군이 초강력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뒤에 그 50페이지 보시면 지금 국토 제5차 국토 종합발전 계획에서도 이게 사실 대구 경북 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울경이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초강력이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울경만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까 SOC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 대구 경북하고 부울경 연결을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영남권 전체 지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도 좀 건의를 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특히 공항 항만 같은 경우는 부산항이라든지 우리 그 경북에 있는 영일만항하고 연결을 해서 좀 역할 분담, 또 북극 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해서 이제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 항로를 우리가 좀 개척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바로 영남권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용현 박사님께서는 부울경 차원이 아니라 대경권까지 포함한 전체 영남권의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의 그 시각을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제 라이즈에 대한 그 경험도 가지고 계신데 지금 토론문을 좀 그 뒤에 첨부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우리 김 박사님하고 개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넉넉하면 뭐 발제 이상으로 제가 많은 것을 부탁드리면 풍부한 그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락 박사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토론할 주제는 그 동진우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지역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방향입니다. 뭐 최근에 그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부울경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제조업의 성장 축이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부울경 경제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의 원인은 그 60년대, 70년대 부울경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이 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그 비즈니스의 어떤 중심축이 수도권으로 점차 이전하면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뭐 산업화 초창기 시절에는 공장하고 연구개발, 뭐 관리부서 이런 부분들이 다 공장에 같이 함께 있었는데 뭐 현대 자동차라든지 중공업이라든지 뭐 SK 뭐 여러 지역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지방에 머물러서는 어떤 성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들이 서울 쪽으로 좀 옮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은 어느 정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서울로 가 있는 그런 본사들을 이제 지방으로 옮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렇다면은 다시 어떤 청년 여성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역에 오지 않으면 안 될, 지역에서만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어떤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요즘 뭐 AI 기반으로 해서 AI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AI로 완전 모든 전 분야를 혁신하고자 하는 게 어떤 화두인데,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AI를 통한 제조업 혁신을 해서 실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모든 AI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역에 있는 제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좀 뭐 지금 아까 경남에서도 지금 사업을 그 수주했다고 하던데, 그 피지컬 AI,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AI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생성형 AI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생성형 AI 기술은 지방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산업 현장과 가장 밀접되어 있는 피지컬 AI를 통한 제조업 혁신을 하는 게 동남권에서는 가장 좀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은 이 영남권에서 같이 영남권 그 피지컬 AI, 제조업 피지컬 AI 뭐 센터를 만든다든지, 또 인력 양성 어떤 뭐 특성화 대학을 만든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하는 게 하나의 방향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박수부터. 네, 제가 오늘 토론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새삼 느낀 것은, 과거에는 수도권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충청권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영남권, 호남권 등등의 인구 유출,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요. 또한 대기업,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대기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R&D 연구 인력은 지금 뭐 판교 라인이니 이런 식으로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고, 이제 지역에는 생산 인력만이 남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식 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것, 이런 부분도 함께 말씀하시면서 이제 AI 기반의 제조 혁신이 우리가 좀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청년들이 과연 일자리만 보고 오느냐, 그게 아니고 청년들은 놀이문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통 편리성, A 지점에서 B로 이동하는데 서울은 아무리 멀어도 여러 교통수단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30분, 1시간이면 이동할 수가 있는데, 지역의 경우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데만도 벌써 30분을 소비한다든지 이런 등등 교통 편의성, 그다음 결혼한 경우는 자녀 교육의 문제 등등, 의료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지역의 산업 현장을 상당히 힘들게,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붕괴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 생태계를 위협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인식은 앞서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시도와 중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역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 토론이 있었고, 나중에 발제자분께 다시 한번 결론을 맺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장후은 전략기획본부장님께 새 정부 고등교육 혁신 정책 방향과 시도 역할, 특히 라이즈에 관련된 그런 그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라이즈 혁신원 장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혁신 원장님이신 이준현 원장님이 자리를 참석하고자 하셨는데 그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제가 대신 참석한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방자치 민선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정책 토론회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지방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 추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라이즈가 지금 이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책 추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지방 분권에도 하나의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라이즈 정확하게 사업명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입니다. 네,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이라고 해서 대학의 혁신을 통해서 지역의 혁신까지 연계하고자 해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 라이즈 사업의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이만큼 비수도권에 있어서 지역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인식을 하고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의 대학과 지역의 산업체를 연계시키는 이러한 산학 협력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이 라이즈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 라이즈 체계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저희는 이제 특히나 라이즈 체계라는 말씀을 좀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즈는 지역의 모든 대학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과 함께 최근 지난주 금요일에 글로벌 대학 30 프로젝트가 마지막 신규 선정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대학 프로젝트 사업도 이 라이즈 체계를 통해서 함께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외에도 교육부에서 산학 협력과 관련된 각종 8개 사업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라이즈 체계 하에서 지역의 산업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관되어서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력 시도에서 지금 각각의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바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래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조금 실질적인 문제도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앞서 대담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서 지자체가 지금까지의 정책 추진의 역량이라든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우려가 하나의 기대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라이즈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서 그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 취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하고 정주까지 연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부산에 있어서도 부산 지역에 많은 산업의 기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있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을 하더라도 부산 지역이라는 이런 정주 취업보다는 타 지역으로 이제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새 정부의 5급 3특 체제에 있어서 초강력 권역이라고 할 때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기존의 17개 강력 시도에서 추진했던 라이즈 사업의 한계점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새 정부의 이런 5급 3특 체제의 초강력 부울경이라는 동남권에 있어서 라이즈의 초강력 라이즈 센터의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정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많은 고민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이런 초강력에 관련된 라이즈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산업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초강력의 강력으로 추진이 된다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또 지역 혁신의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라이즈 사업은 17개 강력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대학에서도 이제 사업이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새 정부에서 이제 초강력이라는 또 다른 또 강력권의 또 사업 추진이 나오다 보니 저희가 이제서 시작하는 이러한 라이즈 사업과 이런 초강력 사업이 제대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역에서 만드는 그런 초강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획일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또 그러한 정책 추진을 조금 정부에서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토론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라이즈 센터는 조직 도상 시도마다 정책연구원에 소속되기도 하고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 라이즈 혁신원이라는 독립된 그 기구를 만들어서 이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는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차별적인 조직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나왔지만은 사실 부산에 소재한 대학의 그 인력이 부산 내의 산업체에만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심지어는 수도권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7개 시도의 경계는 저도 초기부터 이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스피լ오버 이펙트를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라이즈 사업이 아직 정착되기 전에 이 경계를 광역으로 묶으면서 이제 좀 시도로서는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방향성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봉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실제 라이즈 사업을 왜 선정되셔서 이 사업단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직접 경험이 많으실 텐데 그 경험을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경상국립대 라이드 사업단장 김봉주입니다. 오늘 아마 제가 이렇게 토론자로 오게 된 이유는 아마 크게는 라이즈 사업단장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대학의 의견들을 좀 제안들을 좀 듣고 싶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들을 조금 같이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렇게 대학이 지금 대학 그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대학이 하는 역할들이 뭔가, 그리고 우리 대학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지역 균형 성장이라는 그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그 꼭지 그 키워드 안에 이제 대학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이제 이런 정책적인 변화들이 좀 다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그냥 그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학이 지금 현재 그 대학에서 교육의 큰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지역 산업의 수요 맞춤형,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정주 형 인재를 양성하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교육들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학과 간 통폐합을 한다든지 새로운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또 그런 거기가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융합 전공이라든지 전공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큰 이제 구조적인 변화들을 아주 실시간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의 이제 교육의 형태들도 이제 현장 실무형이라든지 이제 그 현장의 기업체들의 이제 에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실습에 적용하는 이런 내용의 변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그 산업 R&D의 이제 영향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산업체, 지역 내의 산업체들이 원하는 그들을 좀 더 같이 협업해서 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건 이제 기술 인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까지 저희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 이제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건 어쨌든 지역의 문제는 대학의 문제도 지역 사회 문제, 지역 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꼭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학이 좀 이바지하려면 어떤 방향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최근 이제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 정책들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그점 국립대에 수많은 금액의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서 서울대 10개가 된다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 역시 저희들도 그런 지원, 그런 형태의 지원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 분야, 특정 한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서울대 수준 또는 서울대 수준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들을 특성화해 달라는 거고, 그 특성화의 기준은 그 지역의 전략산업, 지역의 산업, 전략산업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특성화하고, 그 특성화에 대한 투자는 지금까지 해왔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파격적이고 획기적이고 자율성을 당부한 책임감 있는 투자들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는 건, 아까 도지사님들께서 이제 의견 주신 것 중에 그 중앙 정부가 믿음을 가지고 그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줘야 된다. 믿음 주면 알아서 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라이즈 사업단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학도 우리가 다 감사를 받고 교육도 감사도 받고 국정감사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좀 더 유연하게 재정 지원들을 해온 것들을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자율성들을 조금 더 확보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즈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대학의 그 지역, 대학의 인력 양성과 그 지역의 산업을 연계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대학은 시도를 보기보다는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그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하고는 무관하게 선정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시도와 함께 그 산업적 특성과 대학의 인력 양성 내지는 연구를 결합시키고 융합시킨다는 그런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믿고 맡겨달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도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도 지금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각 시도 라이즈 센터에서 이게 3특 5극 3특으로 갔을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결합을 해야지 하면서 굉장히 교육부가 빨리 방침을 내려줬으면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는 우리가 그렇게 시도한테 자유를 주잖아. 그러면 대구 경북 그리고 대구 경북 소재 대학들이 만나서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인력 양성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재원과 재량을 줘, 이런 것을 건의해 주기를 또 기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육부의 큰 방향성도 기다려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 권역 극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지자체와 시도와 그 시도 소재 대학이 하나의 그 협력체를 빨리 구성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새로운 라이즈 체제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대안이 나오면 그걸 교육부에 건의하면 교육부에서 오히려 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네 분께서 시간을 지켜주시느라고 사실 더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짧게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 발제자로 돌아가서 우리 동진우 박사님 그리고 김광석 박사님께 어떤 질문보다는 대부분 이제 그 생각들을 더 첨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발제 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거나 또 첨언할 부분들이 있으면 한 2분 정도씩
시간을 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두 분 토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보다 먼저 지역 경제권에 많은 연구들을 해오셨을 건데 또 어느 정도의 얘기들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김효영 실장님 말씀의 요점은 이제 제 발표에 대해서 영남권까지 확장이 조금 덜 된 것 같다. 뭐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영남권 확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SOC의 경우는 이미 영남권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SOC가 우리 지역만 한정돼 있을 때 상당히 기반이 잘 갖춰진 것도 있지만 실제 이 방향성을 보면 제가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던데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자동차 기업들이 쫙 분포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기업들의 방향성 자체가 수도권으로 흘러가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SOC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과 함께 영남권 기업들의 거래 네트워크를 어떻게 같이 엮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해야 되고 이게 아마 그 5개 연구원들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업 거래 네트워크에서 특히 첨단 산업 경우는 거의 다 완성해서 이제 헤드쿼터를 수도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뭔가 거래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산업들을 먼저 좀 발라내는 작업들, 예를 들면 모빌리티라든지 에너지 혹은 또 신소재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업이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도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울산연구원의 김상남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항상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산업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게 산업 구조의 전환이라는 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되는 건지 제조업에서 타 제조업을 전환을 얘기하는 건지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을 스텝업해야 되는 건지 이게 사실은 방향성이 다 다른데 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그때 산업 구조 전환이라는 되게 모호한 말로 이제 붙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영남권에 있는 모든 경제 산업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타 제조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을 건데 이거는 아마 각각 광역지자체 혼자 힘으로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아마 이제 광역권의 협력이 필요할 거고 각자 산업에 특화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의 스텝업 부분들은 또 이제 각자가 좀 특화를 해 나가면서도 거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들로 필요한데 이 부분은 결국 산업 구조의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ICT나 AI 얘기 항상 나오면서 느낀 건데 이제는 조금 저희가 이걸 방향성을 잡을 때 기술과 제품을 좀 구분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ICT나 AI는 사실 기술에 가깝지 제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조선, 방산, 뭐 자동차 이런 건 다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품을 기술로 대체한다라기보단 기술과 제품이 서로서로 보완되는 관계를 가지고 대체 관계가 아닌데 마치 이게 대체 관계인 양 좀 자꾸 중앙에서 설정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지원금은 기술 중심으로 내려오는데 저희 갖고 있는 건 제품이라서 막상 지원금 지원을 해도 보조금이나 국비를 받기가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 깊이 있는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사업단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더라도 좀 특성화 중심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외형만 키우는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그 세계적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당히 좀 아주 그 깊이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좌장 그 교수님께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여러 가지 그 먼저 교육부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시도가 먼저 만나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역 대학끼리의 문제지만 또 어떻게 하면 산업체가 같이 또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한번 지역이 그 산업 인재 이런 것을 또 이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보는 그런 조치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시도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또 그 실현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 발제와 네 분의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토론을 함께 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각 시도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그 연구원에 계시다 보면 또
소속 시도의 그 과제에만 함몰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연구원 간에도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오늘 시도지사님 토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이다. 그러니까 현장이라는 것은 지역과 지역의 사람을 중앙의 공무원들, 중앙의 정치인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그만큼 현실 적합성 있는 문제의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시도의 현장에서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또 정책 대안을 내놓으시는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 그리고 직접 라이즈 사업단을 이끌어 가시면서 문제점을 체감하고 개선 방안을 이렇게 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국정 방향성에도 또 국정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항상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방자치 30주년 영남권 정책 토론회가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이 내용들이 앞으로 정책 형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토론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발제 토론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